13579 만원짜리 안경, 3만원짜리 안경, 5만원짜리 안경, 무슨 짤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천박합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좋은 안경원을 선택하는 기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파리바게트를 통해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리바게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불상사 있었지 않습니까? 피 묻은 빵 먹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이랬는데요. 저는 파리바게트에서 나온 빵과 피를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합쳐서 피냄새 그리고 피 묻은 어떤 시각적인 이런 걸 떠올리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합니다. 파리바게트의 계열사인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피고름 뭐 이런 거 하고 중첩시켜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그거 먹으면 살찌고 안 좋잖아요. 순전히 설탕으로 만든 것들 아닙니까? 베스킨라빈스 상속자가 상속 거부하겠다 뉴스 나온 것도 있었잖아요. 사람들 설탕에 중독시키는 거다 이런 거. 그런데 그 전부터 싫어했어요. 파리바게트하고 예전에 크라운 베이커리하고 경쟁을 막 했어요. 파리바게트가 이겼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름 때문이었다. 상호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인문학적인 걸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 재생 목록에 안경과 인문학이라는 것도 있고, 안경과 조금이라도 연관된다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인문학적인 얘기를 하죠. 안경에 대해서만 군더더기 없이 얘기하면 되지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요. 저의 특징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인문학적인 이야기도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도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애플은 서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스티브 잡스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 문과와 이과를 통합시킨 어떤 일형돼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 때문에 인문학이 갑자기 각광을 받았죠. 어쨌든 제 성향이 그렇습니다. 파리바게트라는 이름 자체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크라운 베이커리보다 파리바게트, 프랑스 파리의 바게트란 얘기 아닙니까? 바게트 빵이 프랑스 거잖아요. 인도차이나 여행했을 때 대학생 때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쪽 길거리 음식에 바게트 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바게트가 아니라 이만한 바게트 가운데 배를 가르고 거기에 돼지고기 채를 썰어 가지고 각종 채소 같은 걸 넣어서 주는 거예요. 되게 맛있었습니다. 햄버거보다 훨씬 맛있죠. 왜 이렇게 바게트 빵이 있지? 그랬더니 프랑스 지배를 받아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파리바게트라는 말은 프랑스적인 걸 추구하겠다 그런 거죠, 상호에서. 그런데 프랑스에 로얄티를 준 것도 아니잖아요. 기술료를 주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닐 텐데 무단 사용을 하면 되나? 파리라고 하는 어떤 지명을. 나가사키 짬뽕이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본 여행 갔을 때 나가사키 가면 나가사키 짬뽕 한번 먹어보잖아요. 그 하얀색 짬뽕. 나가사키 시장이 그 상호 사용하지 말라고 했던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일종의 표절이다 이 말입니다. 법적으로 국내법상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미지가 좋아가지고 중국 어디에서 막걸리를 만들어가지고 서울 막걸리라고 했다고 해보자고요. 아니 왜 서울이라는 상호를 네가 쓰냐, 쓰지 마라, 기분 나쁘다, 이것도 일종의 표절이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국적 불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천박하단 말입니다. 천박한 자본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천박한 자본주의가 싸다 하면서 알맹이는 빼고 그 포장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포장만 그럴듯하게. 그래도 뭐가 맛있습니까? 그 설탕으로 버무린 게. 식사 대용으로도 먹을 수 있는 정말 바게트 빵을 팔아요? 일부 갖다 놓을 수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파리바게트 갔을 때 바게트 빵이 없어요. 초창기에는 좀 갖다 놨을지 모르지만 바게트 빵은 달달하지를 않은데 누가 그렇게 찾습니까? 그냥 달달한 빵들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파리바게트입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천박한 자본주의로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도 천막 가려놓고 그냥 공장 돌리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빵 구워서 지나가는 학생들 하나씩 가져가 이렇게 놔둬가지고 의인상 받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어떤 정말 아날로그적인 게 있어야 되는 빵집인데 어린 시절의 추억 이런 게 있는 그런 빵집 아니라 공장식으로 돌려가지고 내려오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래부터 천박했기 때문이다. 파리바게트가 삼립빵, 학교 앞에 100원 주고 사 먹던 그 빵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부터 시작했거든요. 지금도 그 버릇을 못 버리고 포켓몬빵 이래가지고 코 묻은 돈, 개버릇 남 못 준다고 피 묻은 빵 아니냐, 코 묻은 빵 아니냐. 파리바게트가 문제가 되면 계열사들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DNA가 다 있는 거니까. 어떤 가수가 표절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들었던 모든 좋은 노래들 듣고 싶습니까? 아, 그것도 표절했겠지. 표절한 곡을 모르고 내가 막 좋다고 들었단 말이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음악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좋다고 느낀 거구나, 과문한 탓에 이걸 몰랐구나, 무식했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이걸 좋아했구나,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수 없는 거죠. 내 무식이 탄로 나는 거니까. 인도 차이나 여행하면서 바게트 빵이 프랑스 거였구나, 이런 배경 지식이 있는 상황에서 파리 바게트 하니까 국적 불명, 별로 감정이 안 좋았는데 역시나 동네 빵집 다 죽이고 공장식으로 해 나가는구나, 천박한 자본주의를 그냥 거침없이 돈만 많이 벌면 되지, 파리 바게트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 분쇄된 거 아닙니까? 그 분쇄하는 기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분쇄됐다, 상반신 딸려 들어갔다, 얼굴이랑 뭐랑 뭐 이렇게 막 분쇄돼서 요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제 친척 중에 한 명이 분쇄기에 팔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분쇄기가 뭔지를 압니다. 끔찍하다 말이에요. 끔찍한 건데 그걸 천막을 치고 옆에서는 빵을 만든다, 이 얘기예요. 끔찍하죠. 그런데 천박한 자본주의자들은 그게 뭐 어때서, 아니 천막 가려놨잖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아니 천막 가려놨잖아. 아니 아무리 천막을 가려놔도 그게 말이 되냐, 왜 말이 안 돼? 감수성의 차이인 거죠.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 말이 안 통하네, 그럼 내가 안 사 먹을게. 안 사 먹으면 되잖아, 그겁니다. 아이 그럼 사 먹지 마, 그럴 거 아니에요. 알았어, 안 사 먹을게.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완전히 기업이 망할 정도가 돼야, 그때야 그 사람들이 천막 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였구나 깨닫는다는 것이죠. 돈으로서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봤자 개 돼지들은 다시 단맛 중독이 이미 됐으니까 찾아올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천박한 자본주의자들은 중독을 시키는 거죠. 아프리카에 정말 희귀한 동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동물을 어떻게 생포해 올까, 이거 생포해 오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동물학자 엄청나게 가서 이 동물을 생포해서 동물원에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생포를 못 하는 거예요, 도저히. 그런데 어떤 사업가가 간단한데 내가 생포해 올게 한 거예요. 이 비즈니스맨 전략은 이거였습니다. 널찍한 데 가가지고 바나나, 사과, 과일 같은 걸 막 놔둔 거예요. 첫날은 원숭이나 하나 와가지고 먹죠. 그 다음 날도 갖다 놨어요, 신선한 걸. 그러니까 동물이 한두 마리 더 오는 거죠. 그 다음 날도 갖다 놨어요. 그 다음 날도 갖다 놨어요. 많은 동물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아주 조심스러웠던 이 희귀한 동물이 나타난 거죠, 드디어. 그때 생포를 한 겁니다. 비즈니스맨은 중독시키면 된다, 결국 먹을 거 갖다 주면 된다, 그거는 철칙이니까 그걸로 가지고 생포를 한 거죠. 결국 자본주의의 핵심은 마약인 거죠. 중독이니까. 먹을 것 마약, 코카콜라도 마약이지 않습니까? 정도는 다르지만 다 필로폰이다 이 말입니다. 자동차 중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동차 한번 타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어. 카카오톡 한번 쓰면 벗어날 수 없어.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된다, 기업이 살려면. 디지털에 한번 중독된 사람들은 벗어날 수 없으니까. 파리 바게트 백날 불매운동 해봐, 결국 중독된 사람들은 오게 돼 있다, 시간 지나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안경원을 좋은 안경원으로 봐야 되는가. 체인 안경원들, 물론 안경원은 현행법상 안경사 1인이 1매장만 열 수 있습니다. 준 의료의 영역, 체인 상호를 다는 조건으로 로얄티를, 체인점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럴듯한 포장으로 싼데 좋아 보이네,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거론하기도 싫습니다. 어떤 체인점은 13579라는 판매 전략을 구사하는 거예요. 만원짜리 안경, 3만원짜리 안경, 5만원짜리 안경, 무슨 짤짤이 하는 것도 아니고 13579, 얼마나 천박합니까? 소비자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천박한 자본주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13579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런 체인 안경원에 고용되어 있는 안경사들, 그런 데서 일하고 싶냐? 아니면 건의를 해라. 이제 이런 정말 낯뜨거운 캐치프레이즈, 이거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죠. 그게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런 13579 짤짤이도 아니고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버젓이 내걸고 하는 거가 참 정말 얼굴 빨개지는 일이다, 안경사로서. 부끄럽다, 이거 좀 내려달라 라고 회사에 건의를 하시든가. 천박한 자본주의자들은 중독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원짜리 안경을 하는 사람, 이거에 중독된 사람이 딴 데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이 싫으면 중이 나온다고 그 체인 안경원에서 나와서 다른 데 가든지 오픈을 하든지 하셔라 라는 겁니다. 이런 천박한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안경원에는 가지 말자라는 얘기죠. 본질적으로 그런 데서 최고의 퀄리티의 안경을 맞출 가능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달달하게 하는 그런 빵집에 가서 그거에 중독이 되면 정말 맛있는 빵이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안 달면서도 맛있는 오리지널 프랑스 파리 현지 뒷골목 그 어떤 할아버지가 하는 빵집에서 먹는 그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바게트 빵이. 제가 이탈리아 여행 갔을 때 어디 뒷골목을 갔더니 정말 80 정도 된 할아버지가 피자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사각형 피자였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빵집에서 찐빵 사줬을 때 먹었던 어떤
어떤 그런 느낌, 흐름한 피자집이었는데 표면이 하얘했어요. 이게 무슨 피자인가 했는데 피자더라고요. 그거 한 조각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가격 싸다고 선전하는 이런 데는 제발 가지 말자. 파리바게트 이런 데 안 가야 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이런 데는 안 가야 된다. 그래야 천박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건강한 자본주의가 작동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빵이야 안 먹으면 되는 거죠. 정말 최상의 바게트 빵 나 안 먹어도 돼. 그냥 달달한 거 먹으면 돼. 어차피 우리는 빵이 주식이 아니잖아. 밥 먹잖아. 이거 가끔 먹는 거니까 달달한 거 생각날 때 먹는 거니까 별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맞겠죠. 그런데 눈이라고 하는 거는 최상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이런 영역인데 이거에 천박한 자본주의가 들어오면 되겠느냐.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의료의 영역, 정말 병원 이런 데도 자본주의에 포섭되죠. 차라리 병원에 안 가는 게 나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13579 이런 거 정말 짤짤이도 아니고 부끄러운 줄 좀 알자. 그런데 말이 안 통해요. 아니 그게 뭐 어때서? 사람 죽었는데 천으로 덮어놓고 아니 천으로 덮어놨잖아. 그럼 됐지.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다니까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니 그게 뭐 어때서? 13579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파리바게트를 통해서 어떤 안경원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렸다는 제가 파리바게트 불매운동 촉구하고 그런 영상이 아닙니다.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 얘기한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